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세계 증시가 따라서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도 오늘 이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나서 그런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일단 중국 증시만 따로 뭐 지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뭐 큰일 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지금 일단 뭐 박스권 혹은 뭐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다, 방향성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겠죠. 아직 중국 증시가 뭐 최근에 2, 3거래일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당장 이게 뭐 지 혼자 급락을 한다거나 하락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일단 뭐 그냥 가볍게 일단 넘어가 주자고요. 하여튼간 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 좋습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 좋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세계 증시를 반등시키고 있는 원인은 긴축 속도 조절론이겠죠.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50bp만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연준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월스트리트 기자가 한 이야기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 긴축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막 랠리를 하고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꿈 깨라 한마디 하니까 그 뒤로 이제 다시 막 시장이 또 급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긴축 우려 줄어들었다라면서 시장이 반등했던 것, 또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꿈 깨라 해서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시켰던 것, 이런 역사 지금 또 반복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 일단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은 일단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뭐 거부하려고 그러거나 여기다 대항하려고 그러거나 일단 뭐 그러지는 말자고요. 일단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증시를 둘러싼 주변 자금 환경들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달러하고 채권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 뭐 달러 인덱스도 오르다 맙니다. 그죠? 옆으로 조정 중이고, 금리도 최근에 급등하다가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시장이 뭐 반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료는 긴축 우려가 뭐 약간 줄어들었다. 긴축 속도 조절론. 그리고 구체적인 그에 대한 반응은 뭐 금리하고 달러가 옆으로 좀 벨벨벨 기어가고 있다. 조정 중이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상승 중이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표는 뭐가 있다? 뭐 경제 지표보다는 구글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구글 실적 발표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좀 집중하긴 해야 돼요. 시장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 잘 보긴 해야 됩니다. 구글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뭐 애플, 아마존 뭐 등등 해서 다양한 그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니까 중요하죠. 잘 보셔야 되겠고요. FOMC 회의도 이제 다음 주인가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런 점들 신경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켜봤고, 오늘 뭐 다른 것들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죠? 아까 전에 말로만 쭉 풀어드렸는데 보시면 이런 과정이 어떤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전 추세 전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안화가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글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엄밀히 명목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당장 아래로 간다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전저점 지키고 있고 지지력 비스무리한 거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좀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뭐 당장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뭐 어딘가에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거겠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요.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넘게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는 겁니다.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위안화가 글러먹었으니 미국이 금리 올라가고 있고 중국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니 이 금리 차이 때문에 자꾸 그 외국으로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하여튼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긴 좀 뭐한데요. 하여튼 뭐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면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제 세계 증시가 뭐 앞으로 이제 뭐 2022년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그 남은 한두 달 사이에 반등하면 지도 좀 반등하겠죠, 그죠? 그 사이에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지도 하락할 거고요. 아마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이제 뭐 세계 증시 반등하니까 지도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그 중요한 라인은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여기 어디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어딘가가 될 겁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려고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겠죠. 물론 얘도 좀 불안불안해요. 뭐 엔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안불안한데 일단 그래도 증시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화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습이죠. 지난번에 150달러 터치하고 급등했었다가 정부 개입으로 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를 감싸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다시 강한 매수세를 그 다음날 확인한 거니까 일단 시장은 아래쪽으로 막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엔화 같은 경우요. 하여튼 옆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지금 잘 조정 진행 중이다. 상승 추세 중에 뭐 음봉 한두 개 나온 거니까 뭐 지금까지 일단 상승을 쉬어가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승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걸요. 그래서 하여튼 잘 조정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하여튼 뭐 이래저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증시가 반등할 만한 조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뭐 간단하게 그냥 체크만 했고 위안화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 이벤트가 며칠 전인가 어제였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뭐 타이밍이 지금 세계 증시가 달러 인덱스가 당장 이제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니까 좀 아직까지 뭐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뭐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중국 위안화도 심상치는 않죠,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점 저런 점들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그죠? 약세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점도 뭐 살짝 높이기도 했던 뭐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뭐 이 정도까지 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볼 건 없는 것 같고 저기 참 유럽 증시까지만 좀 체크를 하자면요. 이 독일 증시가 무슨 일이 있었냐? 보시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라 말씀드렸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착하면서 레벨업을 했고요. 레벨업 한 피로감을 쉰다고 지난 3, 4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어갔고 좀 조정을 보였고 다시 고점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 이런 그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근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94가 저항입니다. 그죠? 294 저항이고 294 테스트를 하나, 둘,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것 치고는 선물이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은 뭐 오늘 양봉이나 오늘 어떤 매수세를 보여줬어야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거래일 동안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얘가 강하게 상승 마감하고 294에 바싹 갖다 붙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은 얘 그래도 300까지 좀 탄력적으로 바로 반등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를 못 넘고 294에서 저항을 누적시킨 거니까 일단 뭐 오늘 밤 미국에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으면 일단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 여기 29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했는데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의지가 박스권으로 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거든요. 탄력적인 반등, 300으로 올라가는 294를 돌파한 차가고 300 쪽에 갖다 붙는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일단 박스권으로 갖다 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레벨업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레벨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좀 약해서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자고요. 코스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합니다, 그죠? 뭐 물론 이유는 여기 있긴 해요.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영 작죠. 삼성전자하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종목 대형주로 이제 매수세가 몰려버리면서 돈이 몰리면서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올랐는데 지수가 마이너스가 난 거겠죠. 그죠? 물론 마이너스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죠, 294 세 번 못 넘어갔으니까 이거 박스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일단 그렇게 가능성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개별 주식 종목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로 돈이 쏠려버리면은 다른 종목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아무리 뭐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더라도 삼성전자하고 대형주 없으면은 그죠, 시장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시장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정말 있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이 1000이라는 자리를 결과적으로 지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못 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지금 대형주 몇 종목이 이 시장이 급락하지 않게 버티고 있고 대형주들이 레벨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빠지니까 지수는 재미가 없다. 지수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자. 당장 중요한 저항 코스닥 150 지수 1000, 300, 294를 넘어간다는 지금 일단 그런 사인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박스권이겠구나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죠? 일단은 뭐 조금씩 고점 높아지면서 뭐 일단 뭐 상승 추세 중입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얘도 일단 분위기가 좀 떨떠름하죠, 그죠? 위안화와 그 일본 엔화와 달러화 사이에서 지금 눈치를 겁나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 뭐 조정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특별히 뭐 어떤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 거래일 동안 어디 못 넘었으니까 앞으로 박스권일 수 있겠구나, 가능성 정도가 열린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약해서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일단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고, S&P 3800 그죠? 3800짜리 오늘 돌파한 착 2일차 시도할 겁니다. 3800 돌파한 착 굳히기 할 것인지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어디에요? 일단은 저 11,650까지 상승 목표치 열려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항 없으니까 지금만 11,400 지금 한 11,500 정도인데 11,650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으니까 100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뭐 빅스 같은 거 계속 아래쪽으로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나 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뭐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특별히 이슈가 없으니까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뭐 딱히 뭐 어떤 방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뭐 살펴봤네요, 그죠? 이 정도면 점검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